우리 몸이 폐암이 걸리거나 폐암이 걸리기 전에 보내는 신호가 반드시 또 있어요. 이거 정말 뭐 기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혹시 이건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 이 폐는요 뭐 하는 장기예요? 그렇죠. 숨 쉬는 장기죠. 호흡하는 장기죠. 폐가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하면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에 산소가 공급이 돼요. 공기가 공급이 된다. 그럼 공기는 우리가 하루 얼마큼 마시나? 거의 10,000리터 이상 마신다고 하나요? 거의?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런데 그 공기 중에 21%가 산소예요. 21%가 산소인데 이 산소의 농도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 2만 올라가도요 사람 질식하게 돼요. 연탄가스 마시고 중독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데 이 폐가 지금 산소 공급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뭐 하려고 자꾸 공기를 끌어당길까요? 뭐 하려고? 혈액순환도 맞지만 혈액을 정화시켜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신장에서만 혈액이 정화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 몸으로 피를 어떻게 해요? 순환시키죠. 순환시키기 전에 먼저 피를 보내는 곳이 있어요. 머리를 보낼까요? 손으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폐로 보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에 순환하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해요. 몸체자. 폐순환을 먼저 합니다. 폐에 가서 무엇을 실어요? 혈액 속에 산소를 싣는다고요. 그 산소를 가지고 말단 그 피부 이런 데까지 와요. 와가지고 산소를 다 공급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노폐물을 싣고 또 돌아와서 심장을 왔다가 심장에서 폐로 가서 또 노폐물은 배출시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차한다고 해서 탄산가스 교차라고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폐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폐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암이 걸리기 직전에 증상들을 호소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몸이 보내는 폐암 신호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기침입니다. 취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냥 재채기 말고 기침. 계속 기침하는 분들 있죠. 기침. 감기 걸려도 기침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감기 기침이야 뭐 한 1, 2주 안에 다 떨어지지만 3주 이상 기침이 간다. 아니면 3개월 이상 진짜 기침이 간다. 뭐 독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감기가 없는데도 기침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폐암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침이 계속 일어나요. 기침이 이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잦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침을 하고 나면 기력이 딸리죠. 호흡이 곤란해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생겨요. 통증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기침과 함께 뭐가 나올 거예요? 같이 가래가 나와요. 그러다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 혈액도 피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몇 주 이상 간다. 그럼 빨리 한번 몸을 바꾸든 피를 바꾸든 병원에 가보시든 뭔가 하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두 번째는 호흡을 하는데 통증이 있어요. 막 그냥 통증이 호흡할 때 이 흉통이 있다면 또 역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통증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저번 달에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 또 생겨요. 이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아주 종종 흉통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뭔가 폐암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폐암도 역시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증상들이 언제 못 느껴지냐면 매운 음식 막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하잖아요. 그 증상들 별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강도가 이제 통증이 점점 늘어나는데 폐암 초기에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미세하게 느껴져도 뭔가 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통증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면 호흡곤란이 와요. 폐암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등산을 같이 하다 보면 숨이 정말 많이 차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나는 암 진단 안 받았는데 같이 산에 가면 너무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분들이 위에 몇 가지 증상과 같이 온다. 그럼 좀 이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커지면은 호흡곤란이 오는 이유가 암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 부분에 산소 공급을 안 시켜주거나
폐 기능을 좀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숨소리가 좀 이상해져요. 우리 보통 기관지염이나 이제 안 좋은 분들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폐암이 있어도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해요. 물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들어오면 쌕쌕거리는 소리나 아니면 또 뭐 좀 이상한 그 소리가 나요.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그냥 기관지염이 있어서 원래 숨소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숨소리가 좀 이상해요.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되게 듣기가 이상할 정도로 소리가 이상하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이 정말 많아요. 폐암 사망률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초기에 관리하거나 얼마든지 여러분이 미리 관리를 해서 잘 치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걸 그냥 놓치고 가다 보면 폐암 뭐 한 8cm, 10cm까지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숨 쉴 때 쌕쌕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 증상이 또 있어요. 손톱 끝이 갑자기 뭉퉁해져요. 어느 순간 손톱 끝이. 이 이유는 뭐냐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말단 조직에 이 변형이 오는 거예요. 손톱 끝이 손톱이 이렇게 무뚝해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져요. 모양이 옛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제가 나중에는 손톱으로 보는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폐암이 왜 생길까? 사실은 담배 피우면 폐암이 생길까? 꼭 담배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도 폐암이 생길 수 있고 우선 폐암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피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피가 좋지 않을 때, 피가 깨끗하지 않거나 피가 건강하지 않을 때 폐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담배 피운 사람보다 보통 담배를 펴야만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안 펴도 폐가 약하거나 아니면 피가 나쁘면 폐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다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이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폐를 관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막호흡 하지 마시고요. 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면 신경도 이완이 되고 폐를 편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가슴으로 숨을 쉬잖아요. 폐병이 생겨요. 그래서 복식으로 쉬어줘야 돼요. 폐를 가지고 공기를 끌어당기지 마시고요. 복식 호흡을 해서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폐 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폐 활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폐 기능이 건강해지면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보통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걸어갈 때, 달려갈 때 폐에서 공기를 유입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숨이 차는 운동을 하시면 공기 유입량이 정말 늘어나면서 거기에 플러스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폐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